반갑습니다. 예, 많이 기다리셨죠? 지난번 그 개성공단 지원재단 이사장 김진양 이사장님과 그 인제대 통일학부 초빙교수 김창현 교수님을 모시고 키워드로 보는 조선노나 8차 당대회 일부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토론이 워낙에 열띠여가지고 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마치질 못했어요. 근데 이제 원래 그 두 분을 이어서 이제 계속 하려고 했는데 워낙에 또 일정들이 이제 짜임새 있는 이제 관계로 새로운 그 제야의 고수 4.27 시대연구원 부원장이신 손정목 부원장님을 모시고 손정목과 김장호와 손정목이 함께하는 키워드로 보는 8차 당대 2부 토론을 한번 토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저는 그 민플러스 편집국장 김장호라고 합니다. 그 옆에 오신 우리 그 손정목 부원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자기.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4.27 시대연구원 부원장 손정목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아,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이 8차 당대에 대한 관심도 높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워낙에 방대해서 한데 오늘은 그 북이 어떻게 이제 핵무력을 고도화해 가려는 그 구상과 그 세부적인 설계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확한 인식을 갖고 그다음에 여기에 기초해서 놓고 보았을 때 이제 그 대남 관계, 남북 관계, 그다음에 대미 관계, 이제 북미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전망할 수 있고 거기로부터 이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일까 이런 걸 한번 이렇게 도출을 해보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한번 오늘 토론을 좀 해볼까 합니다. 부원장님, 근데 그 이번에 그 8차 당대 그 네. 12일 날 폐막식을 했잖아요. 네. 그날 이제 뭐 총비서 새로 선출된 김정은 위원장 총비서 결론도 있고 네. 폐사도 있고 이랬는데 그리고 이제 곧바로 그 17일 날 열병식이 있었어요. 네. 그것도 이제 저녁 시간에 그 그렇죠. 밤에 네. 이렇게 했는데 네. 그 열병식 화면 잠깐 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 잠깐 이제 자료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 열병식 예. 장면에 나온 그 신형 무기네요. 네. 예. 저게 요즘에 가장 그 뭐 핫하게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네. 북극성 5쓰죠. 시옷을 오스. 예, 쓰라고 발음하죠. 네. 예, 그래서 A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렇죠. 근데 네. 처음에도 우리도 A라고 들었는데 네. 나중에 뭐 이래저래 다 들어보니까 수중 발사라는 의미에서 네. 쓰라고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파도 제국 중위 동맹을 트드 이렇게 하듯이 그렇죠. 스 이렇게 예, 있군요. 예. 계속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어쨌든 북극성 5스가 과연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또 저게 기능과 성능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여러 논란들이 많이 되고 있고, 어떤 전문가들은 저게 가짜다. 어떻게 뭐 3개월 만에 저렇게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겠냐. 입만 열면 예,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그거를 진짜라고 무기는 사람들, 진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우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참 황당한 얘기입니다만, 북이 지금까지 많은 무기를 공개했을 때 그게 한 번이라도 가짜에 있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는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없었죠. 과거 2015년도에도 화성 14형을 가고 나무로 만들었다는 둥 이렇게 막 주장했던 나무. 목형이라는 둥 뭐 이런 소리를 했던 인물도 있었는데 그런 게 나무가 아니고 실제 실물이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2017년에 7월 4일 날 미국 독립기념일 날 올려져서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던 화성 14형이죠. 마찬가지로 이번에 북극성 5형도 저 정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개할 정도면요. 이미 뭐 저걸 탑재하는 잠수함이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것을 이 청와보고에서 나왔듯이 완전히 세계가 끝난 그런 상태에 있거나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북극성 오스는 오스에서 개발이 된 거고 네. 그다음에 잠수함은 잠수함대로 또 그렇죠. 익히고 또 새로 개발도 한다. 그렇죠. 그런 예. 힘이 없이 잠수함 준비도 않고 뭐 탄두부터 먼저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일정하게 먼저 들어갈 그릇을 만들어 놓고 붕어빵을 찍는데 붕어빵을 먼저 만듭니까? 붕어빵을 찍는 기계를 먼저 만듭니까? 예. 어쨌든 당연히 기계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런 북극성 오스를 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와 크기, 길이 이런 걸 갖고 있는 잠수함이 최소한 실제한다거나 아니면 실제하지 않더라도 그 정도의 어떤 담을 수 있는 핵잠수함이 설계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게 그거를 이번에 그럼 왜 저걸 보여줬을까요? 예.
뭐 한마디로 뭐 절대 병기니까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후에 좀 이따가 이제 당규약 개정이나 또 되는 대미 정책에 대해서 북의 입장을 우리가 좀 더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북은 어쨌든 이번에 강력하게 미국을 상대할 거를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 앞바다에 핵잠수함이 들어가서 실제로 쌓아 올리게 되면 뭐 저거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거는 뭐 결국 이게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해서 지금 바이든한테 그렇죠. 바이든 봐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예,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를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선제병법에도 최고의 전략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니까요. 어쨌든 이런 무기를 실제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참 부담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저게 사스하고 지난번 그 75돌 장관 그 열병식 때 나왔던 사스하고 뭐 이번에 오스인데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렇죠. 뭐 규모가 크게 달라졌는데요. 어쨌든 뭐 약간 뭐 제가 준비한 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요거를 그 보게 되면 어쨌든 북극성 5형과 4형, 북극성 5스와 4스, 뭐 3형, 1형 이렇게 좀 비교가 좀 나오는데요. 어쨌든 이게 남쪽에서도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탄두가 엄청나게 길어졌고요. 북에서는 이거를 수중 전략 탄도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수중 전략 탄도탄이라는 개념은 결국은 전략 핵탄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전략 핵탄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수소탄이나 원자탄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결국 이제 SLBM을 얘기하는 거죠. 소형화된 또 경량화된, 소형화되고 경량화된 이러한 그 탄도탄들이 전략탄들이 저 안에 여러 발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력적인 거죠. 저게 만약에 미 앞바다에서 쌓아 올려져 가지고 미 본토로 날아가게 되면 뭐 여기저기 저게 다탄두니까 여기저기 원하는 원래 설정되어 있던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각계 유도 미사일 형태로 날아갈 테니 저걸 막을 수 있는 거는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지난번 그 사업 총화 보고서에서 그 이렇게 그 전략 핵무기 완성과 관련해서 핵무기 완성과 관련해서 화성 계열과 북극성 계열을 얘기를 했는데 화성 계열이 주로 이제 한 런치, 그렇죠. 약간 뭐 액체나 고체 이렇게 쭉 한다면은 저기 이제 콜드 런치, 그러니까 일단 유압으로 툭 튕겨 올라와서 거기서 이제 점화해갖고 쫙 날아가는 거 콜드 런치가 북극성 계열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지상과 수중 다 되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수중에서 특히 다탄도. 이런 걸 이번에 보여줬다 이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저 오른쪽에서 보는 저 잠수함 사진이 2019년 7월 달에 공개를 한 거, 2년 전에 공개를 한 거죠. 저 잠수함이 당시에 공개됐을 때만 하더라도, 신문에 났을 때만 하더라도 저게 지금 핵잠수함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실제로 저게 이후에 이제 북극성 4스가 공개되고 북극성 5스가 공개된 걸 보면 확실히 저거는 저런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핵잠수함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저것을 지금 총화보고에서는 수정 계량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다음에 새로운 또 핵잠수함을 설계 마감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저거는 연결이 돼 있는 연결이 돼 있는 그런 핵잠수함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저걸 100m다 길이가 이렇게 얘기했던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70m다라고 주장하시던 분도 있는데 어쨌든 뭐 저것은 상당한 수준의 핵잠수함이 건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고요. 어쨌든 그 이상 가는 핵잠수함도 이제 설계가 끝났다. 이렇게 지금 이걸 봐서 향후 2, 3년 내로면 새로운 또 핵잠수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바이든 행정부 또는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제 자기 태평양 앞바다에서 이제 저 북극성을 보지 않으려면 이제 생각을 아주 잘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여기 또 뭐 또 있습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저게 단 줄 알았는데. 저기뿐만이 아니라 그날 공개된 것 중에서 뭐 북한판 이스칸데르 이렇게 나오는 저게 있었군요. 전술 핵미사일도 있는데. 전 저 이렇게 강바했는데. 저 이스칸데르라는 뜻이 뭔가요? 이스칸데르 정장님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스칸데르가 저기 뭐 저도 뭐 공부하면서 러시아 말 같기도 하고. 저게 어쨌든 이슬람 편인데요. 이슬람. 알렉산더를 이슬람 그 아랍 표현으로 이스칸데르라고 한답니다. 어쨌든 뭐 상당한 정도의 무기다 이런 얘기고요. 이스칸데르가 그 유명해진 것은 어쨌든 저것이 요격 회피 기능을 엄청나게 갖고 있고, 유도 기능을 상당한 정도로 보유한 그러한 그 미사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대공 미사일들 또는 MD 체계들이 막을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유명해진 거죠. 러시아가 처음 그거를 만들어서 지난 시리아 전쟁 때도 공개를 했고
이러면 상당하게 유명해진 건데요. 네네. 어쨌든 북에서도 이런 것을 고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러시아는 한 600km 날아간다고 합니다. 아, 사거리가.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요격 회피 기능을 아주 뭐 상당히 많이 이렇게 쓰게 되면 한 450km 날아간다고 하는데요. 골치 아픈 무기. 예. 이거 뭐 어떤 한반도 남쪽 전역을 커버하는 이런 기능이 아닌가. 그리고 길이가 지금 작년에는 4축이었는데 이번에 5축으로 늘어났잖아요. 아, 오른쪽에 보는 그렇군요. 사진이 네. 4축이고. 아, 지난번 작년 궤도용과 그 차륜형이 나왔는데 그때 4축이었죠? 예, 75도 예, 예, 연병식 예. 때. 저 때가 한 7m라고 합니다. 네, 네, 7m 정도 길인데 이번에는 5축이라서 아. 한 10m 정도 된다고 하는군요. 그러면 아, 길이가 차륜형이 5축으로 늘어났군요. 예, 사거리가 훨씬 더 늘어난 이런 개량형 이스칸데르를 이번에 공개했다. 이렇게 봐서 전술 핵무기로서 또는 불과 몇 달도 안 됐는데 그렇죠. 그새 그런 걸 봤을 때 저 이미 좀 만들어져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이미 거의 이미 만들어 다 놓고 이제 하나하나씩 까고 있다. 하나하나씩 공개한다 이렇게 봐야지 뭐 3개월 만에 저걸 만들었다 이렇게 그렇긴, 보기에는 네. 예,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어쨌든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이제 그 창문이 3개인데 그 2개로 그렇죠. 훨씬 더 이렇게.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어쨌든 이번에 이 소위 극초음속 무기를 예, 예. 준비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극초음속이면 속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극초음속이면은 그 뭐 마하 뭐 13, 20 뭐 이런 뜻 아니 아닙니까? 그건 뭐 극초음속 맞는데 네. 보통 이제 마하 5 이상, 아, 5 이상. 마하 5 이상을 이제 극초음속 이렇게 네,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뭐 사실 저도 뭐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뭐 거기 써보니까 그 공부를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빠르겠죠. 예, 엄청 빠르다는 거고요. 거기에 따르면 거기에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이런 뒤에 저렇게 프로펠러 같은 날개가 달려 있어가지고 네. 어쨌든 지상에서 조종하든지, 네, 네. 예, 어쨌든 뭐 위성을 통한 GPS를 통해서 조종하든지 어쨌든 네, 네. 그런 활강을 해서 네. 원하는 지점에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그러한 극초음속 무기들이 이제 공개됐기 때문에 네. 사실 어떠한 MD도 저 정도 되면 막기가 어렵죠. 예. 네.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무기들을 지금 북에서 만들었거나 또는 만들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신무기 개발 계획에 그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한다는 내용이 그렇죠. 들어가 있지 예,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또, 제가 예. 다른 자료를 봤더니 네. 그 뭐 러시아의 아방가르드, 음. 그다음에 뭐 킨잘, 예. 그다음에 뭐 저기 중국의 이제 뭐 두통 17 예. 이런 게 이제 극초음속 무기고 예. 이 개발을 원래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오바마 때 추진하려다가 중단을 네. 해가지고 네. 현재 그 러시아와 중국이 그렇죠. 이 극초음속 무기에서는 이제 그 다른 경쟁이 선두죠. 오히려 이제 네. 미국과 앞서 있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데 예, 예. 여기 이제 북까지 저렇게 가게 되면 그렇죠. 거의 세계적으로는 이 4개의 국가가 극초음속 무기를 그렇죠. 개발하고 예, 보유하고 예. 있는 예. 이런 상태로 가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게 그렇게 보니까 되는군요. 결국은 뭐 어쨌든 핵무력 강국으로서 핵무력을 완성한 조건 하에서 네. 더욱더 정밀하고 더욱더 빠른 네. 이러한 무기 체계들을 만들어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전쟁을 못하게 하는 거죠. 전쟁이 네. 안 되는 네. 이러한 무기 체계들을 이제 공개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지금 북이 계속 공개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봅니다. 예. 그러면은 현재 이제 8차 당대 이후에 이제 거의 그 북의 그 핵무력을 포함한 어떤 군사력, 네. 국방력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도화하고 강화하는 전략을 이번에 8차 당대에서 이제 채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 이제 뭐 비핵화나 이런 얘기는 없고 계속 강화하겠다. 그렇죠. 그런데 그 조금 더 내용이나 의미를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는 뭐 사실은 많은 우리나라 남쪽이나 미국의 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건데요. 네. 이미 2019년 12월 31일 네. 전원회의 결과 정면 돌파전을 선언했던 네. 전원회의 결과 보고서에서 그때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대북 적대 정책이 계속 유지되는 한, 계속 유지된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절대 없다. 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의 정세 인식에서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완화된 게 아니라 더욱더 강화됐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북 적대 정책이 유지된 조건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리고 네네.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북은 아예 비핵화란 말 자체를 아예 이번에는 아예 꺼내지도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하여튼 첫 번째 주제인 그 북의 핵무력 전략 관련해서 조금 더 요약 말씀드리고 예. 이제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 그러죠. 싶은데요. 예. 저기 제어 화면 잠깐 이렇게 띄워주시면 예.
제가 이번에 이제 그 팔창대 당대회 그 결론 제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그걸 이렇게 찾아봤더니 크게 내용이 두 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그 이후 이제 전 군을 이제 김일성 김정일주의화가 이제 하는 것이 달성하는 게 군건설의 총적 임무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뭐 온 사회에 김일성 김정일주의 그렇죠. 하니까 네. 군대도 네. 이제 김일성 김주의화가 하는 게 이제 총적 임무인데 그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군대 이러면은 이제 그 뭐 국가의 국군이죠, 군대다 뭐 국군, 이렇게 국군. 국군 이런 식으로 네. 표현하는데 네. 여기는 당군이에요, 당군. 예, 예. 그 조선 노동 당군화. 그렇죠. 이제 이런 거 그다음에 혁명적 당군. 예. 이렇게 이제 전략을 수립을 한 게 이제 원래 있던 건 이제 선명하게 한 거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첨단화된 현대군으로 그렇죠. 만들겠다는 게 이번 계획에 이제 정확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게 이제 군에 대한 전략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제 구현하기 이제 국방 공업 분야에서 이제 중핵적 구상들이 있는데 그 예. 중핵적 구상의 핵심들이 이제 핵 기술을 고도화하고 최형의 전략 무기들을 그렇죠. 상당히 만들겠다. 예. 예.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걸로 예.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 김정일주의화라는 개념은 네. 사실은 북의 최고 강령이죠. 온 사회에 김일성 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하겠다라는 게 사실은 뭐 북의 최고 강령이고. 아주 특이한 강령이에요. 예. 그 사상 그렇죠. 사상적인 측면에서 이거 실현하겠다는 거고. 네. 당연히 군은 어쨌든 혁명의 주력군이니까 그 주력군의 입장에서는 먼저 전군 차원에서 네. 김일성 김정일주의화를 실현하겠다라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전군이 곧 당원화라는 게 간부화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네. 뭐 어떤 형태가 이름이 바뀌었든 간에 북에서는 여전히 중요하고 대단히 주력적인 그런 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북의 그 김일성 주석 때부터 그 항일 유격 때부터 이렇게 본 독특한 사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혁명군대다 또는 인민군대다 할 때 이게 이제 사상강군이 돼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뭐 물리력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 사상강군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보는 게 아마 그런 뜻인 것 같고요. 예. 거기다가 이제 물리력까지 보면 이게 좀 더 세부적으로 나온 게 이제 예. 핵무기는 조금 더 소형화하겠다. 그렇죠. 경량화하겠다. 예. 그래야 그리고 이제 다탄두가 딱 들어가니까. 그리고 초대형도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죠. 소형화도 하고 예. 이게 전술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그다음에 이제 큰 거 뭐 수소폭 이런 것도 그러니까 전략 핵무기와 이제 전술 전략 핵무기를 핵무기. 동시에 만들겠다 그렇죠. 이런 계획이 이번에 8장에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15,000km의 사정거리 이건 이제 미국 본토를 얘기할 텐데 이게 그렇죠. 명중률을 높이겠다 또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선제 공격이고 보복 타격 공격이고 예. 이제 이걸 이제 둘 다 이 예. 태세로 완비하겠다. 예. 이제 이런 게 이제 사실 이번에 8차 당대 아예 그 문구로 명시된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전략으로. 그래서 기존에 북에서는 핵 억제력, 전쟁 억제력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네네. 이번에는 전쟁 억지력과 전쟁 수행 능력을 최고도화시키겠다 이렇게 억지력 표현합니다. 예. 더 나아가서 네. 예. 전쟁 수행 능력까지도 완전 이거는 사실은 예. 단지 전쟁을 안 하겠다 또는 뭐 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전쟁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냥 최고 수준에서 전쟁을 수행하겠다라는 것을 또 보여준 아주 과거와는 좀 다른 표현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조금 그 디테일하게 보면 네. 몇 가지 또 계획들이 나오는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극초음속 무기 네. 요거의 비행 전투부를 네. 계약을 한다든가 그렇죠. 이게 이제 이렇게 활공 비행을 해야 되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로켓 그렇죠. 그러니까 수중과 그 지상 고체. 양쪽에서 다 네. 고체형 로켓이죠. 그렇죠. 이거는 엔진 이거를 또 개발을 더 네. 하겠다. 그다음에 핵 잠수함과 네. 그다음에 SLBM 네. 그 수중 탄도 그렇죠. 미사일. 그다음에 이제 정찰 위성. 예. 정찰 위성을 쏜다는 거죠. 군사 정찰 위성. 그럼요. 예, 이건 엄청나게 되게 초정밀적인 예. 초정밀 뭐 신문 글자까지 읽을 수 있는 예. 그러한 어떤 예. 초정밀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는 얘기고. 거기다 이제 500km 전방까지는 이제 무인 정찰기까지. 예. 이게 일종의 뭐 드론 같은 건가요? 그렇죠. 하여튼, 예. 사실은 뭐 일단은 이번에도 그 저 드론이 잘 무서운 겁니다. 사실 저 드론이 단지 정찰 기능만이 아니라 네. 사실 저기다가 폭탄 싣고 날아가면 저게 이제 공격 무기가 되는 건데 대표적인 게 이제 작년에 네. 예멘하고 사우디가 전쟁을 하고 있는 예멘 전쟁에서 네네네. 예멘군이 이제 무기도 약하고 네. 전쟁 사우디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대등한 싸움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드론 기술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예멘이요. 예멘이 후티군이 네. 어쨌든 그래서 저거 이란한테 배웠다는 둥, 북에서 받았다는 둥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주 헷갈리네. 어쨌든 그 이란이 2천만 원짜리 정말 싼 드론 10대를 사우디에 날려가지고 사우디의 대석유 기지를 아람코죠. 아람코라는 국영 석유 회사의 이 대형 석유 시설을 파괴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 심각했죠. 네, 예, 네, 그래서 네. 사우디가 난리가 나가지고 그러고 네. 나서 그 후티군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만약에 또 계속 전쟁을 하려고 그런다면 네. 사우디 왕궁을 치겠다. 네. 이러는 바람에 또 사우디가 발칵 뒤집혔던 그게 바로 드론입니다. 그래서 이 드론 기술이 이제 북에서 500km까지 날아간다면 이제 부산 앞바다까지 날아간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이렇게 앞으로 이제 북의 핵무력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보면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있고 아까 이제 그 아람코 뭐 얘기하다가 이제 이렇게 잠깐 끊겼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상당히 그 북이 어쨌든 그 매우 그 공세적인 공세적인 그 군력 강화, 그다음에 이제 국방력 강화, 핵무력 강화, 그다음에 가장 신형 전략 무기들에 대한 배치. 근데 처음이죠. 이렇게 이런 네. 식으로 공개하면서 그 당대회든 뭐 신년사든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공개한 건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 계획까지 이번에 네, 다 이제 아예 개발 계획까지 다 하게 스케줄을 쫙 예, 보여줬잖아요. 예, 예. 네. 과거 푸틴 대통령이 그 초음속 뭐 자기들 이런 러시아 초음속 무기 공개한 것처럼 네. 북도 완전히 뭐 그냥 대놓고 그냥 뭐 특이합니다. 이게 공개하는 게. 웬만한 자신감이 아니면 그렇죠. 이렇게 하기 힘들죠. 네, 네. 더더구나 미국이 제재를 받고 있고 비핵화 네. 얘기하는 바당에 네. 비핵화는 무슨 얼어 죽을 이러면서 그냥 아주 대놓고 그냥 안 하겠다 이런 걸 보여준 겁니다, 사실은. 네.